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무역의 방안에 대해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개념은 지속가능 발전, 국제무역, 공정무역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무역의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국제무역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국제무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무역 과정에서 이익의 불평등한 분배나 인권 침해,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무역 구조 때문에 무역의 이익이 선진국의 소수 기업에게 돌아가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노동을 착취하거나 값싸게 생산하기 위해 환경 오염도 불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향이 계속되면 국제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국제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과서 92페이지에 등장하는 케냐의 슬픈 장미 이야기입니다. 케냐의 노동자들이 유럽에 수출하는 장미를 재배하기 위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기사는 보도했습니다. 노동자의 월급은 13만 원에 불과하고 농장 소유주는 장미를 키우기 위해 근처 깨끗한 물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무역은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와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장미 노동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 화학약품 노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과 불평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미 농장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농장에서 일어난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장주가 수돗물을 고의로 막았다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물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농장이 수자원 관리를 잘한다는 긍정적 사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케냐 화훼업계에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일부 농장들은 케냐 노동자들에게 과거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됩니다. 유럽에서도 국제인증 제도인 플로어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농약살포 절감, 안전한 노동 현장 만들기, 적정 임금 및 보직 제공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유럽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어서 과거의 슬픈 장미 이야기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케냐 정부나 NGO의 감시와 압력을 통해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국제무역의 문제와 해결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소수 기업만 이익을 독점하고 나머지 작은 나라의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 노동과 같은 노동 착취가 일어나거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이프 매거진 등 언론이 1996년 파키스탄에서 어린이들이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의 공을 만들고 있다는 특종을 내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이키 불매 운동이 있었고 잠시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나이키는 아동 노동을 허용하는 하청 공장 계약 종료 등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자사계약 공장이 아동 노동을 사용하면 해당 아동을 즉시 퇴사시키고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조항 등이 보고된 바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 문제인데요. 이를 위해 최근 유럽연합이 이룬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럽 그린딜 유러피언 그린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다양한 정책들이 무역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역외 기업들이 EU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EU의 엄격한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정책들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으로 EU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 즉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유로 수출하는 관련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무역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사회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저개발 국가의 친환경 기술을 지원하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환경 오염을 줄이는 생산 방법을 개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공정 무역을 통해 거래된 상품을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 국제 무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